그리스 아테나 여신이 항상 이렇게 올빼미 혹은 부엉이와 같이 다니거든요. 이 부엉이를 가지고 팝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보면은 블론디의 마리아가 됩니다. 그리스의 국조가 부엉이 혹은 올빼미라고 하는데, 네. 그리고 또 북유럽에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이런 북유럽 국가에서도 상징적으로 요런 올빼미 혹은 부엉이 기념품이라든지 스비니어 샷감 이런 게 많아요. 자, 근데 일단 올빼미, 부엉이, 이건 올빼미인가요, 부엉인가요? 자, 그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있죠. 비읍자 같으면 부엉이, 이응자 같으면 올빼미. 요 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눈썹 위에 깃이 있으면 부엉이라 그러고 올빼미라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것은 뭐 이겁니다는 아니고 요걸 통칭해서 부엉이와 올빼미를 통칭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요 동물들 그냥 맹금류죠. 이 부엉이와 올빼미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중요한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여신 아테나, 아테나가 항상 요 올빼미와 같이 다닙니다. 이제 우리 부엉이와 올빼미를 구분할 수 있었죠. 여기 있으면 부엉이, 없으면 올빼미. 여기는 올빼미네요. 그리스에서는 아테나 여신이고, 이게 이제 로마 신화로 가면은 미네르바라고 하죠. 항상 이렇게 올빼미랑 같이 다니고, 이 올빼미가 어떤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뭔가를, 그러니까 지성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작품에도 보면은 요게 이제 올빼미죠. 그리고 이제 다른 동전 같은 것도 이렇게 미네르바, 그러니까 아테나 여신과 올빼미가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자, 올빼미 또 어디서 나오죠? 해리포터에 보면은 하얀색 올빼미가 해리포터한테 편지도 전해주고 약간 어떤 지혜의 상징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어떤 캐릭터 같은 데 보면은 똑똑 박사 하면은 항상 올빼미가 나오고 그 박사모 쓴 올빼미가 나와요. 콩순이 캐릭터에 봐도 그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도 보면은 대부분 박사모를 쓰고 있는 건 올빼미예요. 부엉이기도 하죠. 항상 뭔가 똑똑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주변에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이 있으면 한번 여쭤보세요. 남자들한테는 의외로 좀 친숙한 짐승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군대에서 많이 들어요. 언제 듣냐면 군대 유격 훈련할 때 올빼미란 얘기를 듣는데, 일단 그 유격 훈련이라고 하면은 이제 군대에서 하는 특별한 훈련 중에 하나예요. 매일같이 하는 훈련은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훈련인데, 그 유격 훈련의 목적이 뭐냐면 막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고 막 힘든 육체적인 어떤 그 체력 단련을 하고 이러는데, 그 목적이, 이 유격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그 하늘에서 침투하는, 그러니까 낙하산 타고 적진에 들어가서 적을 섬멸하는 이렇게 특별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좀 한마디로 좀 빡세게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유격 훈련하면 정말 치를 떠는 이런 훈련 중에 하나인데, 이게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군대는 계급 사회예요. 철저한 계급을 가지고 있는데 유독 다른 훈련 안 그러는데 이 유격 훈련장만 들어가면 계급장을 떼요. 여기에 이제 계급장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계급장을 떼. 또 뭐도 떼요? 이름표도 떼요. 이 유격 훈련장에 들어가는 순간 내 계급과 이름이 없어져요. 그리고 뭐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올빼미라고 불러요. 1번 올빼미, 11번 올빼미,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과 계급장이 없어지고 올빼미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격 훈련장 조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올빼미는 밤에 가장 무서운 최강의 포식자, 최강의 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올빼미처럼 강인한 생명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올빼미, 부엉이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이제 부류의 맹금류
새입니다. 요건 이제 낮에 찍은 사진인데 올빼미, 부엉이 통칭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올빼미와 부엉이는 그 야행성 동물이래요, 실제로. 그래서 낮에 활동하는 거는 거의 볼 수 없대요. 근데 이제 밤에, 야간에 이제 뭐 쥐라든지 돌아다니는 뭐 토끼라든지 이런 걸 밤에 이렇게 잡아 먹는 이런 맹금류죠. 그래서 이 올빼미, 부엉이가 밤에 가장 강력한 생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 중에. 자, 그런데 이 특징이 고대 인류에게 뭔가 영감을 줬어요. 뭐냐면 고대 인류들이 밤하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라 그랬죠? 북극성이에요. 밤하늘에 별들이 굉장히 많지만, 하늘림이라고 불리는 별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 중간에 있는 북극성이에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다른 별들은 돌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북극성이, 이 북극성 별은 밤에만 뜨는 게 아닙니다. 낮에도 뜹니다. 낮에도 뜬다는 건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무슨 얘기냐면 북극성은 항상 여기 있거든요. 북쪽 하늘, 북쪽에서 각도 한 요 정도 이렇게 보면 북쪽 하늘에 있어요. 근데 거기 그대로 있어요. 이걸 중심으로 하늘이 돌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낮에도 저 위치에 있고 밤에도 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밤에만 보이는 이유는 해가 지니까 어두워져서 보이는 거고요. 해가 뜨면은 밝아지니까 이제 햇빛에 의해서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저 위치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북극성의 특징이에요. 근데 고대인들도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항상 저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는구나. 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고, 이제 특히 밤하늘에 날아다니는 최강의 포식자, 최강의 맹금류 부엉이, 올빼미를 여기에 빗대어서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징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올빼미는, 부엉이는 뭘 상징하냐면 북극성을 상징해요. 북극성을 우리 보통 뭐 북극성 그러면 그냥 북극성을 그리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별을 표시한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어렵고, 우리 뭐 쉽게 그리는 오각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이 별이 북극성인지 금성인지 뭐 북두칠성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뭔가 특별하게 표시를 해놓고 구분을 하고 싶어.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상징을 찾다가 올빼미, 부엉이를 갖다 쓰면 되겠네 라고 해서 부엉이, 올빼미가 북극성을 대신하는 상징으로 쓰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블론디의 마리아 뮤직비디오를 볼게요. 첫 장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푸르딩딩하게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는데, 이건 카메라의 무슨 기능이죠? 나이트 비전이라 기능이에요. 그냥 카메라로 생으로 밤에 찍으면 잘 안 보이니까 나이트 비전이라고 해서 특별한 빛을 받아들여서 확대시켜서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밤에 잘 볼 수 있는 건 뭐죠? 부엉이, 올빼미. 그 말은 뭐죠? 북극성은 항상 밤에도 우리를 내려보고 있구나. 그게 여기 들어있는데 아직 감이 안 오시죠? 첫 장면은 이렇게 되고 요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면으로 위에서 아래로 쭉 스캔을 하죠. 영화적인 연출, 그 비주얼 아트적인 연출로 하늘을 보여주고 땅을 보여주는 건 하늘의 이야기를 지상에 풀어낼게, 약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출이 엄청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지금 뮤직비디오를 여러 가지를 보면서 어떤 걸 이제 소개시켜 드릴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너무 쉽게 이건 어떤 상징이구나 이렇게 담겨 있는 게 있어요. 첫 장면이 하늘이야. 그럼 대부분 하늘의 뜻을 지상에 이렇게 펼쳐 보이는 그런 내용을 담은 뮤직비디오가 많더라고요. 자, 일단 여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밤에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거, 이건 북극성의 이야기. 그래요. 북극성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을 거예요. 한번 보죠. 그 다음 장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어떤 건물의 옥상에 누군가가 뭘 하고 있어요. 자세히는 안 보여요. 제가 이 뮤직비디오 자체가 너무 어두워 가지고 지금 캡처한 화면은 제가 다 그 밝기를 조정해 가지고 여러분이 쉽게 보게 지금 조정한 상태거든요.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는 잘 안 보여요. 다음 장면 볼게요. 근데 이제 블론드 화면으로 뭔가 이렇게 화면이 가득 보여요. 아, 뭔가를 보고 있어요. 누군가가 도찰이라 그럴까? 뭔가를 지켜보고 있어요. 옆에 건물에서 이렇게 밴드가 노래하고 있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카메라로 보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흑백으로 왜 보이죠? 흑백은 또 뭘 상징하죠? 금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흑백 이것도 금성이고, 또 파란색과 녹색의 중간쯤 하는 옥색도 금성을 상징한다. 옆에 지붕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계속 거기를 뭔가로 봅니다. 이 장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총 같기도 하고 카메라 같기도 해요. 자세히 안 나와요. 아무튼 뭔가를 합니다. 근데 그 지붕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장면을 딱 비춰주는데, 오! 피라미드 같은 게 두 개가 있고 옆에 시계 같은 것도 있어요. 자, 북극성을 상징하는, 혹은 뭐 하늘로 가는, 하늘의 뜻을 지상에 이렇게 지상에 구현하는, 이런 걸 뜻하는 게 제가 피라미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 피라미드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 하늘의 뜻이 뭐죠? 조화로움이죠. 근데 그 조화로움이 또 어디에 표현되냐면 또 다른 상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화로움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자연스럽게 순환된다는 뜻이죠. 이건 하늘의 뜻이기도 하고 태양의 뜻이기도 해요. 고대인들은 또 이렇게 썼어요. 자세히 제가 또 다음에 설명드릴 텐데, 그 조화로움, 서클 오브 라이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시계예요. 시계 중에서도 아날로그 시계, 이렇게 시계 바늘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예요. 왜 그래요? 서클 오브 라이프, 한 바퀴를 돌잖아요. 하루에 2바퀴씩 돌고 다시 제자리로 오잖아요. 그거를 정말 상징적으로 표현한 기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서클 오브 라이프라는 하늘의 뜻을 새겨서 시계를 만들어야지 라고 시계를 만들진 않았겠죠. 근데 시계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대인들, 옛날 사람들은 그럼 여기도 이 뜻을 담아보자, 대표적인 상징으로 써보자 해서 에스 오브 서빌로의 다른 상징, 그러니까 피라미드의 다른 상징으로 시계도 썼어요. 근데 이게 같은 화면에 담기네요. 그 다음 장면 보면은 또 어디선가 어떤 이상한 사람이 뭔가로 보고 있어요. 빨간색 하나로 보고 있어요. 마치 북극성이 계속 내려다 보는 것처럼, 감시하는 것처럼 보고 있어요. 이 밴드가 연주하는 모습을, 그것도 나이트 비전으로, 공교롭게도 공교롭게 우연의 일치처럼 나이트 비전도 색이 마치 무슨 색 같아요? 옥색 같아요. 비슷하죠. 자, 그리고 위에 사람들이 뭔가 지켜보는데 계속 하얀 연기 같은 게 피어오릅니다. 하얀 연기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은하수 혹은 그 길을 뜻하는 무대 장치로, 그런 연출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과연 하늘에서 온 사람일까요? 또 계속 이렇게 연주하는 장면을 나이트 비전으로 봅니다. 뭔가를 카메라로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뭔가 모니터, 작은 모니터가 있어요. CCTV 같은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CCTV 나이트 비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모니터가 3개 보이는데, 이 모니터가 뜻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모니터라는 것 자체가 그 라틴어 어원을 따져보면 감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TV 모니터, 뭐 컴퓨터 모니터, 우리는 이렇게 화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내포된 뜻은 뭐냐면 감시하다, 지켜보다 라는 뜻이에요. 마치 어떤 특징 같아요? 북쪽 하늘에 있는 북극성이 밤낮으로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내려보고 있잖아요. 마치 그런 특징이 이런 모니터에 담겨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런 모니터가 뮤직비디오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뜻이 담겨 있었네요. 자, 그리고 또 여기도 하얀 연기예요. 하얀 연기가 피우면서 뭔가 카메라 같은 걸로 또 찍고 있어요. 그 장면을 모니터로 감시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북극성일까요? 혹은 북극성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이 모니터 CCTV 같은 경우가 이제
항상 뭐 지켜본다, 내려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북극성도 요걸 뜻한다 이렇게 상징으로 쓰기도 합니다. 우리 그 길가에 있는 CCTV도 있고 차량 과속하지 말라고 과속 단속하는 요런 카메라도 있죠. 그 운전하시는 분들 가끔 요게 찍히면은 반짝거리잖아요. 그리고 또 생긴 게 마치 뭐 같아요. 부엉이네, 올빼미네, 뭐 그렇게 이제 운전자들 사이에서 은어로 저기 올빼미 있다, 올빼미에 찍혔다, 뭐 이런 얘기도 간혹 쓰기도 합니다. 요건 이제 서울의 강남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올빼미처럼 마치 부엉이처럼 실제로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이런 모니터가 상징하는 건 뭐다? 그냥 북극성을 상징합니다. 요 자체가 좋다, 나쁘다,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북극성의 속성이 그냥 하루 종일 밤낮 구분 없이 하늘에서 우리 지상을, 하늘에서 인간계를, 천상계에서니까 인간계를, 지상계를 그냥 바라본다, 비춰본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이게 감시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그냥 지켜봐 주는 걸 수도 있고, 누구한테 이제 관심을 주는 걸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계속 모니터에 비칩니다. 모니터는 북극성을 상징하는 다른 도구고요. 또 이 뭔가를 컨트롤하는 장면이 나와요. 컨트롤.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면 컨트롤이라는 게 컨트라 플러스 롤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돌린다는 뜻이죠. 조정하기 위해서 뭔가를 돌린다는 뜻.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영어가 이제 컨트롤이란 단어가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뜻을 담아낸 뮤직비디오에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뭔가 돌려서 조종하는 거. 그러니까 큰 어떤 컨트롤 할 수 있는 뭐 자판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돌려서 조정하는 장면이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무슨 뜻일까요? 아마 하늘에서 북극성들이 컨트롤하지 않을까,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전에 강의했던 모던 토킹의 체리 레이디에서도 그 중간에 돌려서 조종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니터도 나오고 아래 컨트롤 패널로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북극성의 상징을 지상에 담아내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모니터 된 장면이 계속 나오고요. 이게 굉장히 실제 뮤직비디오는 굉장히 어두워요. 자세히 보셔야 되고, 하지만 이렇게 모니터 하고 있는 장면은 계속 나옵니다. 하얀 연기 속에서. 그래서 뭔가 위에서 보고 있구나. 그리고 다음 장면이 요게 나옵니다. 뭔가 이제 좀 익숙한 장면이 나오죠. 좌우가 대칭이죠. 데칼코마니 같죠. 데칼코마니는 하늘과 땅과 똑같았으면 좋겠다, 하늘의 뜻이 지상에서 똑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에스오보브 소빌로우의 이런 생각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데칼코마니라 그랬고, 여기에 심취한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기의 모든 글자를 다 좌우를 뒤집어서 쓴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확실해졌네요. 뭔가 하늘의 뜻을 지상에 구현하려는 그런 생각을 담아놓은 뮤직비디오구나, 혹은 그런 연출들이 많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또 빛이 4번 반짝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오고 마치 별처럼 반짝이죠. 그리고 그 사인을 받은 어떤 사람이 연기 속에서 이제 진짜 총이에요. 총을 쏩니다. 빵! 총을 쏘고 총구에서 총알이 날아가고, 이 총알이 유리를 뚫습니다. 유리가 부서지면서 마치 이제 별 같죠. 별자리 같죠. 그리고 전구도 뚫어버립니다. 빛을 밝히는 전구도 뚫어요. 그래서 요것도 부서지는 장면. 그리고 마이크도 깨버립니다. 그런데 그 총알을 블론디가 딱 잡아요. 이건 마치 프로메테우스의 어떤 신화 같지 않나요? 하늘에서 지상 사람들에게 불을 전해주니까 그런 거 하지 마. 마치 이런 걸 한 편의 뮤직비디오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she don't care. Lazy, ooh, it makes you. She doesn't know your name. Ooh. So insane and I'm blue as ice and desire. Take her home. She walks like she don't care, walking